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하나로 뭉친 미국을 강조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곳곳에서 반대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121개월 연속으로 경기 확장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오히려 개인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퀸즈 검사장 선거의 재검표 결과 멜린다 패치 후보가 티파니 카반 후보를 약 20표로 역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열린 독립기념일 기념행사에서 각종 군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미국의 힘을 강조한 군대 스타일의 이벤트를 선보이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대와 대립이 일어났고 백악관 앞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워싱턴 DC 내셔널몰 링컨 기념관 앞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미국에 대한 경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연설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일궈낸 미국의 정신을 기리면서 하나로 뭉친 미국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 대한 매우 특별한 경례와 함께 하나의 국가로 뭉쳤다면서 우리는 모두 진정으로 특별한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며 243번째 미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중간에 각종 전투기와 항공기, 헬기 등의 축하 비행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을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부르짖었지만 행사장 주변에서 지지자와 반대자가 편을 가르는 분열상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가 적힌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행사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USA를 연호했지만 반전 평화단체 핑크 코드를 비롯한 트럼프 반대 시위자들은 반트럼프 시위의 상징적 소품인 베이비 트럼프 대형 풍선을 세우고 작은 베이비 트럼프 풍선을 끼운 막대를 행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라피엣 공원에서는 트럼프 반대 시위를 펼치는 도중 성조기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해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불길을 진압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 2일 상무부 장관이 시민권 문항 없이 2020 인구조사서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상무부와 법무부가 독립기념일에도 개의치 않고 내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포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인구조사국이 시민권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인구조사서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질문에 대한 응답이 중요하다며 반드시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트위팅하면서 이를 포기하지 않을 자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뉴스 사이트 엑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스테파니 그리엄 대변인은 시민권과 관련한 질문을 인구조사에 담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가 모든 선택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이 들어가면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응하기를 꺼려하면서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 실제 인구보다 통계상 인구가 적게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추방 명령을 어긴 불법 체류자들에게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4,792달러가 우선 부과되고 하루에 최대 799달러씩 추가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워싱턴 본부가 지난 1일 노스캐롤라이나 채프릴에 있는 불체자 보호교회에 체류 중인 한 불법 체류자에게 32만 4,007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콜로라도주에 은신하고 있는 한 이민자에게도 50만 달러가 넘는 벌금부과 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는 추방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4,792달러의 벌금이 우선적으로 부과되고 이후 하루당 최대 799달러씩 계속해서 벌금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당국은 벌금을 부과하기 전 반드시 통지서 등을 통해 미리 사실을 알리고 최소 30일간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사장됐던 이 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부터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벌금 부과는 추방 단속을 피해 이른바 불법 체류자 보호교회에 은신 중인 불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불체자 보호교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 캘리포니아주에서 20년 내 가장 강력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지진으로 인한 주택과 도로 파손으로 복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3분 로스앤젤레스에서 240km 떨어진 리치크레스트 부근에서 규모 6.4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7도, 서경 117.51도, 진원 깊이 8.68km로 지표면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1999년 10월 16일 일어난 규모 7.1의 강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주민들에 따르면 진동이 거의 30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앙과 근접한 리치크레스트에서는 주택이 파괴되고 가스관이 끊기며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수많은 여진이 발생하면서 2만 8천 명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화재 2건과 다수의 부상자들이 보고됐고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치크레스트 시내에서는 주택 화재 2건 외에도 비상구조대원들이 소규모 산불들을 진화 중이고 가스 누출과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리치크레스트의 한 종합병원은 지진으로 불안정해진 병원 건물 때문에 환자 15명을 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소동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1990년대 호황기를 제치고 121개월 연속으로 경기 확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오히려 개인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자은행 UBS의 분기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청구서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60%는 경기 상승에 이득을 얻었지만 40%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은 적은 폭으로 상승한 데 반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 개인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2014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약간의 차질이 생긴다면 이러한 불안전한 재정 상황이 많은 미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다가올 경기 후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절반의 미국 가정은 다음 경기 침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현재 소득 하위 50%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할 때 지난 1989년에 비해 소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3조 7천억 달러로 지난 2008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여권 발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500건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한 2019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에 처리된 총 여권 발급 건수는 4,6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4,084건과 2018년 4,23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간 통계에 따르면 여권 발급 건수는 지난 2016년 6,820건에서 2017년 7,494건, 2018년 7,96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는 10년 동안 유효한 사진 전사식 여권이 지난 2017년 만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사건 관계자는 매년 여권 발급이 약 500건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갱신도 지난 2018년 상반기 38건에 비해 올해 50건으로 32% 증가했고 영문 운전면허 경력 증명서 발급도 전년 8건에서 올해 13건, 병역 관련 민원 업무도 2018년 상반기 243건에서 올해 300건으로 23.5%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국적 상실과 이탈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퀸즈 검사장 선거의 재검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개표 당시에는 티파니 카반 후보가 1,200표가량 앞섰는데요. 재검표 결과 멜린다 캐치 후보가 티파니 카반 후보를 20표가량으로 역전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 결과에 따르면 잠정 투표용지와 부재자, 군인 투표 등 약 6,000표를 집계한 결과 캐치 후보는 34,898표를, 카반 후보는 34,878표를 얻어 캐치 후보가 20표 앞섰습니다. 지난달 25일 개표 당시에는 카반 후보가 1,199표 차이로 캐치 후보를 앞섰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표차가 너무 작아 선거 결과를 완전히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재검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일 재검표 결과 발표 후 캐치 후보는 승리 선언에서 처음부터 모든 표가 개표되어야 했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차기 퀸즈 검사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카반 후보 측은 잠정 투표가 개표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표가 개표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카반 후보의 선거 변호사 측은 잠정 투표 총 2,816표 중 487표만 집계에 포함돼 약 2,000표가 집계되지 않았다며 모든 투표가 집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이힐, 와이스톤 등을 포함하는 퀸즈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7이 뉴욕시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민의 16%, 이민자 35%가량은 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퀸즈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7 주민 25만 8천여 명 중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4만여 명으로 전체 주민의 15.5%에 달했습니다. 이민자 주민의 경우에는 7만 5천여 명 중 2만 6천여 명인 34.9%가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7과 인접한 퀸즈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3 그리고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4 역시 보험이 없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돌았습니다.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3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은 전체 인구의 14.4%, 이민자 무보험 비율은 30.1%였고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4는 각각 14.6%와 31.5%로 집계됐습니다. 브루클린의 경우 선셋파크가 포함된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7에서 주민 12.4%, 이민자 28.7%가 무보험자로 집계돼 보로 안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브롱스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은 콩코스, 하이브리지 등이 포함된 브롱스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4로 주민 10.7%, 이민자 30.7%가 보험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 전체 주민 중 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61만 5천 명으로 7%, 무보험 이민자는 약 30만 명으로 전체 이민자 인구의 22%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독립예산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공립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분석했는데 퀸즈의 경우 무보험자 비율이 제일 높은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7 지역 안에 공립의료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의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냉장고에 진열된 아이스크림을 열어 혀로 핥고 다시 집어넣는 엽기적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보하고 검거에 나섰는데 최대 2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러프킨 월마트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이 영상은 한 여성이 블루벨리라는 아이스크림 통을 열어 혀로 핥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에는 촬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핥아바라며 여성을 자극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주말 트위터의 실시간 화제 영상 목록에 올랐고 1,100만 회가 시청됐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매장 내 CCTV를 통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최종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을 촬영한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이 저지른 범죄는 2급 중범죄에 해당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징역 20년 또는 벌금 $10,000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블루벨 역시 여성의 행위가 식품에 대한 악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수사관들은 여성에게 연방법 위반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식품의약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후된 911 신고 시스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화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의 911 긴급전화 서비스 개선 기금 마련을 위해 주내의 모든 휴대폰과 유선 전화선에 매달 8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AB 96을 통과시켰습니다. AB 96은 지난해 말리부 지역에서 발생한 울시 산불로 셀 타워까지 전소되면서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지는 사건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911 시스템은 문자 메시지나 동영상, 사진 등은 아직 적용되지 않아 걸려오는 전화와 데이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승인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주 최초로 두발에 근거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주내의 모든 학교나 직장에 아프로 헤어나 드레드 헤어로 등교하거나 출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타고난 헤어스타일이나 머리색 등으로 학생이나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인 크라운 액트에 서명했습니다. 크라운 액트는 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캔레저 더부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수년 동안 흑인 커뮤니티는 그들의 머리나 옷차림으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겪어왔다며 크라운 액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뉴욕시는 흑인들의 타고난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차별하는 정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9년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여권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분기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독일, 핀란드와 함께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189개국, 한국은 187개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3위는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4위는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1일 조지아주 에센스 클락 카운티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사살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남성에게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오히려 칼을 든 채 경찰을 공격했고 결국 다른 경관 2명에게 사살됐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북원과 함께 사건 당시 남성의 마약 투여 여부를 비롯한 정신병 및 전과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달 21일 헌터돈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다며 뉴저지주 역사상 가장 빠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 주변의 웅덩이 등 고여있는 물을 제거하고 모기의 서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하튼과 퀸즈,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환자에게 옥시코돈을 불법으로 처방한 에네스토 로페즈 박사가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페즈 박사는 환자의 건강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옥시코돈을 처방하고 최고 $300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가 처방한 옥시코도는 무려 100만 정으로 환자들은 대부분 재판매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영상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